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뉴스가 하나 떴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뉴스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요. 앞으로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과정 모두 밝혀야 한다는 제목이 떴습니다. 이게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3월 13일부터예요. 전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입니다. 13일부터 전국에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계약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이에 따른 객관적 증빙 서류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1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행령은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 규칙도 함께 공포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오는 13일부터 즉시 자금 조달 계획서 수사에 투입합니다. 국토부는 특히 인천과 경기 남부 일대의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또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은 이상거래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꼽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굉장히 매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깨끗한 돈이고 하더라도 이 돈이 어디서 났고 어떻게 나가지고서 이거를 부동산 내가 거래하는 부분에 쓰인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보고를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부담감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8.2 대책이 있었죠. 그리고 9.13 대책, 12.16 대책, 그리고 올해 2월 20 대책까지 여러가지 규제 대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제가 좀 공부를 그때 해봤었거든요. 제 생각엔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거든요. 공시지가 현실화 시키는 방안으로 보유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집을 팔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로 부동산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시켰죠. 세금을 많이 때리다 보면 차익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대출 규제를 했었습니다. LTV나 DTI, DSR. LTV란 것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리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역 내에서 LTV, DTI, DSR을 강화시키면서 대출 규제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는 40%고요. 그리고 9억 원에서 15억 이하는 20%, 그리고 15억 이상에 대해서는요, 아예 대출도 안 해줍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화가 아주 심각해졌죠. 자, 그러면 바뀌는 규정을 문답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행 이전에 이뤄진 주택 매매 계약도 적용 대상인가? 아닙니다. 13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 제출 절차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일괄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와 따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강화된 자금 조달 계획서 규정은 무엇인가? 자, 지금까지는 증여, 상속이나 현금 조달 등 방법만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조달 과정을 밝혀야 됩니다. 예컨대 증여, 상속은 자금 제공자와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요. 계좌이체, 보증금, 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 대금 지급 방식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현금이라면 구체적인 사유도 명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 매입 시 내는 증빙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 예금의 경우에는요, 예금 잔액 증명서를 하면 되고, 증여 상속은 증여 상속세 신고서 등을 내야 되고, 회사에서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의 경우에 금전 차용을 정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의무화되고요. 보유 주식을 팔아서 매입 대금을 충당할 경우에도 주식거래 내역서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9억 초과 주택 구입에 따른 정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투기 과열 지역은 어디인가? 라고 또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울 시내는 모두 대상이고요. 서울 외 지역은 경기 과천, 하남, 광명,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으로 전국 총 31곳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작금의 현실이 지금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더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경기도 너무나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시기에 이런 규제를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에 자금 조달 과정들을 모두 밝혀야 된다는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참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전화가 또 오신 분이 있어요. 저에게 이제 아파트 장사는 그만을 해야겠다라는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 아파트로 부동산을 많이 했나 봅니다. 투자를. 근데 수익은 냈는데 세금으로 너무 많이 빠져가고 또 여러가지 DTI, LTV, DSR 같은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파트로 주택으로 부동산 투자는 하기가 더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토지 시장으로 발길을 좀 옮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토지에 대한 그렇게 규제는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런 규제는 있지만 토지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토지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정부에서 또 토지 시장까지 이런 자금 조달 과정들을 모두 밝혀라 라고 하면 이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그래도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꼭 알아야 하기에 오늘 제가 이런 정보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